그리스의 고전 향연에 대한 것이다. 향연을 처음 접하고 느낀 것은 당혹감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글이라 그런지 도통 읽혀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니 왜 이런 논제와 접근을 하는지가 익숙하지 않았다. 지금의 사랑에 대한 접근은 현실적 사랑의 달콤함과 묘한 신경전, 그리고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전개할 것이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MBC 드라마의 인연이나 고전이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다. 이런 당혹감에도 에로스란 사랑에 대한 고전적 원형을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흥미를 느끼게 된다. 서두에 밝힌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유럽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말했다는 것은 에로스에 대한 사랑의 담론이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애틋함을 자극하기도 하며, 플라톤의 사상인 아이디에이에 이르는 긍극적 원론을 말하는 것이라는 면에선 이해될 부분이기도 하다. 실용주의적인 현세적 사랑 혹은 쾌락주의적인 퇴락한 사랑의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반성의 시각도 갖게 된다. 더욱이 향연에서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현자들의 이야기들은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에로스, 즉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준다는 면에서 재밌게 일도간이 다독을 했다. 향연이란 축제와 이야기들이 있다. 향연이란 라틴어의 SYMPOSIA, 헬라어의 심포지엄, 영어의 SYMPOSION이란 단어로 고대 그리스의 관습에 따라 친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나누는 담론을 의미한다. 특히 향연은 아가톤이 BC 416년경 비극경연에 첫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면서 시작된다. 이런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에서 에로스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유래들에 따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에로스 자체에 대한 찬양과 신화에 담겨진 사랑의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과 덕을 추구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 플라톤의 이데아적 사랑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야기의 마술인 술이다. 향연이란 것이 축제이며 행사의 뒤풀이였던 것으로 보아 지인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이었을 것이다. 사람 간의 마음을 여는 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과 음식이다. 특히 당대의 술은 KRATER 크라테르라는 큰 항아리에 술과 물을 부어놓고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아마도 에로스라는 주제도 KRATER의 항아리 안에 있는 당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진 에로스의 그림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했을 것이다. 특히 신화의 내용을 이야기로 등장시키기도 하며, 때론 풍자적인 이야기들도 나타나지만 소크라테스를 등장시키면서 플라톤의 에로스에 대한 논증을 펼치기는 것이 독특하다 하겠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이다. 현재적 관점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특히 지금의 동성애적인 사랑행위나 호르몬적인 변화에 접근, 혹은 기질적인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동성애와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는 스승과 제자라는 독특한 관계에서 시작되며, 당연히 둘의 존경과 사랑의 관계도 있을 듯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월시하는 당시대적 가치도 반영된 듯하고, 남성과의 사랑행위가 더 고결하고 훌륭한 가치를 실현한다고 인식한 듯하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는 후견인과 연동하는 연대를 통해 죽음을 불사하는 용맹함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놀랍긴 하다. 어쨌든 이런 둘의 긴밀한 연대의식은 강력한 강성국가를 실현하는 원동력으로 보았다는 것이 독특하다. 플라톤에 대한 이해이다. 플라톤 하면 누구나 들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중요 인물이며 20세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 불행인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며 다소 억울한 죽음의 회의를 느껴서 철학에 몰두하였고, 387년에는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그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아이디에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폼 형상과 메터진료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불멸의 명언을 남겼으리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글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향연에서도 소크라테스를 거론하면서 플라톤의 에로스의 아름답고 덕으로 충만한 사랑, 즉 아이디에이데아 사상을 말하고 있다. 플라톤은 스승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양 철학의 METHPHYSICS 영의상학은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유방식으로서의 철학의 기념적인 용어를 창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 사상은 매우 난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극작가의 수상기념으로 아가톤의 집에서 모인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현자들은 각자의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폴도로스와 글라우콘과 나눈 대화를 그의 동료들에게 전달한다. 아리스토데모스는 소크라테스를 만나 초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가톤의 집에 동행하는 중 소크라테스는 사색에 잠겨 뒤처지고 아리스토테모스가 먼저 향연장에 도착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향연이 시작되며 파우사니아스를 선두로 아리스토파네스 에릭시마코스가 좌장 역할을 하면서 파이드로스가 먼저 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 첫째, 파이드로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를 가장 오래된 신으로 찬양하며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신으로 찬양한다. 에로스는 최대선의 원인이기에 시인들이 그토록 찬양했으며 우리에게 덕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용기를 준다고 했다. 특히 당시대의 일반적인 사랑행위인 연인부대라는 동성애를 통해 긴밀한 연대의식과 용기를 주며 전투력을 강화시켜서 국가를 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 놀랍긴 하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고 영창행위였을 테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행위이며 명예로운 행동을 지향하는 행위로 여겼다. 치열한 전쟁에서 연동의 구성원적 연대를 통해 도주하지 않고 명예롭게 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 동성애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둘째, 파우사니아스. 파우사니아스는 파이드로의 동성애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찬양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된다. 에로스가 본래적으로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로 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천상의 에로스에게만 찬양을 해야 하며 동성애 시 너무 어린 소년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 욕망인 범속적 에로스는 추한 것이기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천상적 에로스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천상적 에로스를 통해 더 아름다운 사랑과 덕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에릭시마코스. 파우사니아스가 당황에 서진 딱꼭지를 일으키자 에릭시마코스에게 이야기를 넘긴다. 의사인 에릭시마코스는 숨을 멈추고 물을 입에 물고 재채기를 하도록 처방한다. 에릭시마코스는 에로스가 아름다운 자들의 영혼에 한정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에로스는 인간의 육체적 요소와 영혼의 요소인 우주적인 조화를 말한다. 절제와 정의를 통해 행복과 친애를 가져다주는 에로스를 말한다. 즉 사랑의 행위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파네스는 구름의 희극작가로서 앞에 거론된 이야기들과는 다른 접근을 한다. 인간의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이다. 즉 원래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녀춘이를 통해 남-남, 여-여, 남-여의 셋의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팔다리 4개가 달려있고 2개 머리를 가져서 매우 똑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처럼 굴러다녔다는 것이다. 이처럼 완전하리만큼 똑똑하고 활동력이 풍성한 이 셋은 제우스에게 저항하며 대들기 시작하자 제우스는 화가 나 둘로 나누어 남-여가 되게 했다.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을 슬퍼하자 제우스는 불쌍히 여겨 남-여에게 각각 다른 성기를 달아주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남-여가 서로를 그리워하여 한 몸이 되기를 열망했다 것이 에로스이며 인간의 본래적 비극적 운명이라는 것이다. 결국 에로스는 서로에 대한 본래적인 그리움으로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것이다. 소위 말의 짝을 찾는 것이다. 다섯째, 아가톤. 향연의 주인공 중 하나인 아가톤은 에로스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며 가장 젊고 무른 영혼처럼 섬섬하며 감싸며 침투하는 유연성을 갖췄기에 가장 훌륭하며 모든 덕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에로스는 불행하지도 당하지도 않는다. 에로스는 정의롭고 쾌락을 이기기에 절제하며 가장 정의롭다는 아레스도의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에로스를 찬양한다. 여섯째,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의 말에 대한 반론과 디오티마의 신화 이야기를 전개한다. 먼저 아가톤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은 칭송과 환호를 보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언어적 기교와 언변에 압도되었다며 너스레를 떤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그 인간이 결여되었다는 논점을 지적한다. 결국 이것은 에로스를 신처럼 찬양하는 이들에게 에로스 자체가 완전하지 않는 결여된 상태이다. 즉 불완전함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아가톤의 무지를 지적하긴 했지만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하여 에로스가 좋은 것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고 아가톤을 무한하지 않게 덕담을 한다. 둘째, 그리스의 여제 사장인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피력한다. 에로스가 결여된 신이라는 면에서 아름답거나 완전한 덕을 실현한 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에로스는 가시자와 불사자 사이의 중간적 존재인 신령한 다이몬일 것이라 말한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에로스는 자원이 풍부함을 대변하는 포로스의 신과
가난함을 대변하는 여성 페니아가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동침하여 태어났다. 그래서 부모의 본성을 나눠 가졌기에 불사적이지도 가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풍부함과 빈곤, 아름다움과 추함, 지혜와 무지라는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로서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디모티마의 주장을 빌어서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다. 여제 사장인 디오티마는 몸 안에서 영혼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아름다운 것을 낳는다는 것이 에로스의 조화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인간의 몸과 영혼에서 아름다운 출산을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귀결이며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사를 축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사의 본성인 출산은 개체수뿐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강한 힘을 제공하기에 가정과 국가를 잘 건사하는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말한다. 일곱째, 알카비아데스의 소크라테스의 회상 후 폐장. 향연에 뒤늦게 참석한 알키비아데스는 애교스럽고 재치있게 소크테스와의 일담을 말한다.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외모이다. 소크라테스는 겉은 투박하지만 속은 귀한 게 담긴 실레노스와 같으며 사티로스로인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염소인 모습인 마르시아스와 같으며 사람을 홀려 신들리게 하는 마르시아스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신화적 표현으로 수레하고 있다. 둘째는 동성애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차례 접촉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육탄 공격까지 연출했지만 그는 끄떡이 없는 내면적 강인함을 지녔다고 했다. 이런 소크라테스를 통해 자신의 청춘을 무시하는 방자함을 보았다고 너스레를 떤다. 셋째, 군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용기를 말한다. 전쟁터에서 24시간 내내 보초를 섰으며 델리온 전투에 서서 퇴각할 때는 담담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면서 소크테스의 인격적 가마를 회상하고 있다. 넷째, 소크라테스는 일반적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적인 탁월함이 있다. 유일하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며 신적인 덕을 소유한 자였다. 그래서인지 당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인들의 향연이 무르익고 술을 마시면서 취하자 한둘씩 자리를 뜨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덟째, 플라톤. 이런 눈의 끝에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란 것은 영속적이며 소멸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단일한 형상을 가진 것으로서 그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하고 모상하며 덕을 낳고 기르며 결국에는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불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신의 사랑을 받아 불사자가 되는 영원불멸성을 말한 듯하다. 그의 중요 사상인 아이디에이 즉 에로스를 통한 완전한 말이다. 물질과 세상 그리고 사랑과 영혼의 궁극점인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당대의 동성애적 사랑과 에로스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갖는 본래적 욕망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덕스러운 진정한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결론은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인 플라톤의 향연을 접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논점처럼 무지의 지에 대한 자각을 경험한다. 생소한 그리스의 고대 문화에 대한 배경 이해의 부족과 에로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다. 여러 정황상 다소 난해함들이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인류 역사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든 문학의 중심 주제이다. 지고지순한 일방적인 부모의 사랑과 달콤하며 쌉쌀한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현대사회의 이혼 문제를 넘어 황혼 이혼이나 조론이란 용어들이 한국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화제되고 있는 남현익과 전청조의 사랑과 배신의 소식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어찌 보면 현세적 실용주의적 사랑이 이만큼 널리 퍼졌다는 것은 새삼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전설적인 차일드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친족 간의 결혼들이 있고 결혼의 조건에 경제적 능력을 대놓고 드러내는 결혼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만큼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상황인식에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절제와 아름다움, 덕을 추구하는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완벽한 한 인간 자체와 아름다움과 덕에 이르는 숭고함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범으로서도 훌륭한 면모들이 보인다. 비록 지금의 사고방식과 가치가 다를지라도 말이다. 인간이 갖는 고귀한 가치가 아이디에이라면 비록 삶에 모순된 현실일지라도 그 가치를 되뇌이며 공감을 이루며 건강한 자아와 가정,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이상향으로 이끌어갔으면 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